안녕하세요, 일렉트로캠입니다. 오늘은 댓글에서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신 이 현대의 eGMP, 현대의 이런 EV 플랫폼과 테슬라 소식을 좀 또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. 이 자율주행과 사이버 트럭의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. 일단 현대 eGMP에 대해서 이제 스펙을 좀 봐봤습니다. 이 스펙으로 이제 당장 내년부터 아마 일부 모델이 출시되고 이제 본격적인 모델은 2025년입니다. 조금 늦죠. 근데 스펙을 보면은 역시 내연기관 회사들은 전기차에 그다지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. 아직까지. 그냥 테슬라가 너무 잘 나가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신용이지 스펙을 보면은 전혀 전기차를 만들 생각은 죄송하지만 그냥 약간 좀 쇼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? 왜 그러냐면 지금 WLTP 기준으로 레인지가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300마일입니다. 그러니까 EPA 기준으로는 250마일 기준 정도로 뭐 그건 막상 차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것도 문제죠. 지금 플랫폼을 공개한 거지 전기차를 공개한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생산이 어떻게 될지 뭐 물론 기존 내연기관들이 생산을 잘한다고 하지만 이건 플랫폼이지 차가 아닙니다. 그리고 저거 EPA 기준으로 250마일인데 본격적으로는 2025년이라는 거죠. 지금 테슬라가 300마일, 그것도 EPA 기준으로 제 차가 300마일입니다. 모델 Y. 그러니까 스펙이 너무 딸린다는 거죠. 그리고 이게 5분에 60마일이 충전된다.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정말 이제 350kW에 이거 꽤 빠른 거 아니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테슬라는 현재 V3 슈퍼차저가 시간당 지금 최고속이면 1000마일이죠. 지금 뭐 그러면 한 5분에 한 75마일, 80마일은 충전하는 것 같죠. 그러니까 현재 지금 팔고 있는 테슬라보다 스펙이 떨어집니다. 현재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차보다 성능이 낮습니다.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. 뭐 3.5초 이하로 뭐 갈 수 있다 하는데 글쎄요. 지금 모델 3 퍼포먼스가 3.5초보다 빠르죠. 지금 모델 S는 2초대로 끊죠. 뭐 이렇게 이런 스펙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여준 성능과 계획이 그렇게 임팩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. 솔직히 근데 이게 현대가 잘 못한다라기보다는 기존 내연기관들하고 비교해보면 현대가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닙니다. 최근에 GM이 울티엄 배터리를 이용해서 LG화학과 그럼 플랫폼도 공개를 했는데 뭐 거기랑 비교해보면은 다 그냥 비슷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내연기관 대비 다른 경쟁 내연기관 회사 대비 그렇게 뭐 떨어진다는 생각이 안 들고 비슷하고요. 지금 폭스바겐도 ID3보다는 ID4를 지금 SUV가 워낙 핫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내놓으려고 하는데 이제 EPA 기준으로 이게 나왔는데 이 얘도 뭐 80kWh짜리를 첫 번째로 이제 비싼 모델 먼저 출시한다고 이제 계획은 나왔는데 지금 레인지가 200마일 좀 넘습니다. 한 250마일인데 모델 Y보다 많이 떨어지죠. 그럼 300마일이면 뭐 충분하지 않냐라는 댓글도 제가 읽었는데 한국에서 그러니까 좀 나라 크기가 작고 충전 환경이 좋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충전 환경이 정말 좋다고 그러면은 300마일도 충분하지만 지금 현재 충전 환경으로는 300마일도 부족하고 그리고 수출을 염두에 두면 한국에서만 팔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도 팔 거라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300마일이면 탈만은 한데 그게 충전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아졌을 해야지 좀 free of mind라고 해야 될까 좀 생각을 그러니까 탈만은 한데 전혀 제가 그런 충전을 이렇게 잊고 이렇게 탈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.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아니면 저같이 집밥이 완벽하게 돼 있을 때나 이게 편한 거지 조금 빠듯합니다. 특히 제가 걱정되는 건 겨울입니다. 겨울. 뭐 출퇴근이야 별 문제는 없지만 기존 내연기관들이 왜 이러냐면 그리고 그때 또 댓글에서 이런 루폴 제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.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별로 지금 전기차보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더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.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킬로미터당 이제 40g의 CO2를 배출한다고 유럽에서 이 보고서를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제 120g이라는 거죠. 그런 루폴을 뭐 유럽이 가만히 있겠냐. 근데
이것을 제조사한테 뭐라고 하기가 힘듭니다. 그러니까 왜 실제로 100g이 나오냐, 그때도 이거 말씀드렸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대로 쓰면 40g이 맞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곧 이제 규제가 오는 데가 한 95g, 뭐 90g 좀 이상이죠. 그러니까 내연기관 회사들은 몇 년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들어가지고 몇 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지금 집중하는 모양새고, 지금 독일의 이런 11월달 판매량을 봐도 전기차보다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더 많고, 지금 하이브리드가 더 이게 비중이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돌아와서 그러니까 충전 환경이 답입니다. 충전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다 보니까,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당연히 짧죠. 이건 하이브리드니까.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매일 충전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. 이건 운전자가 제대로 쓰지 않아서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뭐 100% 운전자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. 뭐 충전 환경이 안 좋으니까 운전자들도 불편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.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부 제조사한테, 이런 루폴이 있으니까 제조사들어 제대로 하기에는, 아니 운전자들이 잘 충전 안 하는 문제까지 제조사한테 떠넘기기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. 결국은 그런 좀 그레이 에리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연기관 회사들은 향후 몇 년간 확실히 지금 이런 방향성이 너무 뚜렷이 보입니다.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밀어붙여서 몇 년간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그렇게 이제 아주 잘 나가는, 지금 테슬라는 엄청 지금 잘 나가고 있죠. 심지어는 지금 LG 화학에게 배터리 셀을 더 많이 생산하라고, 특히 중국에, 이제 중국의 모델 Y를 곧 이제 출시하는데 거기 들어갈 배터리가 이제 수요가 많다라는 걸 판단하고 LG 화학에 더 이제 증산을 요청했고요.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, 안타까운 소식이 뭐냐면, 고전에 LG 화학이 그러니까 더 큰 셀, 4680 셀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지만, 현재는 2170 셀을 이제 생산하는 겁니다. 이것도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, 이 사이버 트럭이 이 딜레이가 됐습니다. 딜리버리가. 이제 다시 일론 머스크 타임이 부활하는 건지, 이 사이버 트럭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아직은 픽업 트럭 시장은 내연기관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테슬라가 공략하냐 안 하냐, 그리고 워낙 미국이 이 시장이 크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하냐가 정말 관건인데, 안타깝게 이거 예상보다 이제 미뤄지기 시작했고요. 원인으로는 지금 배터리라든지, 그리고 그 디자인, 아무래도 저렇게 뾰족한 디자인으로 길거리에 나가기가 역시 쉽지 않았는지,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장은 빨리 지어지고 있거든요. 근데 물론 이제 어스틴 공장에서 사이버 트럭만 생산할 게 아니니까요. 아마 모델 Y를 더 빨리 내놓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트럭을 기다리는데 이게 자꾸 미뤄지니까 조금 좀 분위기가 좀 안 좋고요. 거기다 플러스 이 일론 머스크가, 그래서 이제 인터넷 여론이 좀 좋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테슬라의 안티 분들은, 왜냐면 이번에 또 독일에서의 인터뷰가 이 풀 셀프 드라이빙, 특히 이제 로보택시를 2021년에는 할 수 있다라는,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댓글에 이런 조롱을 하죠. 매년 내년이냐, 내년. 그쵸. 이 얘기를 한 3년 전부터 했는데 계속 1년씩 계속 미뤄지죠. 좀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,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. 왜냐면 이제는 600조짜리 기업의 CEO인데, 물론 지난 댓글에 이게 어떤 레벨 5의 어떤 언제 이게 다 된다는 듯이, 그치만 계속 이런 레벨 5를 너무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. 그럼 충분히 기존 언론들이 느끼기에는 이거 되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큼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, 제가 봤을 때 기존 언론사들이 그 확대 해석해서 기사를 쓴 것 같진 않습니다. 이런 FSD, 풀 셀프 드라이빙 밸류가 이 회사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언급하는 게 아닌가. 물론 일론 머스크가 왜 안 되냐고 얘기를 했냐면, 미국 내에서 현재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, 일단 지금 당장 풀 셀프 드라이빙 차가 나와도 미국 내에서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법이 전혀 그거에 대응되어 있지 않습니다. 법이 대응된 주가 지금 웨이모나 크루즈가 완전 무인으로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애리조나 정도? 뭐 다른 주들도, 이 녹색으로 된 주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하나, 대부분의 주들이 지금 파란색이죠. 지금 법을 지금 제정 중에 있고, 지금 회색인 주들은 뭐 그렇게 큰 주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메릴랜드도 있네요. 이 주들은 아예 지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이라든지 다른 사회적인 제반상 지금 나와봐야 뭐 쓰지 못하는 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맞긴 한데, 그래도 조금 더 정제된 표현을 써주면, 이미 테슬라는 현재 가장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 중, 일반인이 살 수 있는 자동차들 중 가장 자율주행에 근접한 회사입니다. 실제로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. 제발 빨리 제가 이걸 좀 받아서 제가 이제 촬영하고 다녔으면 참 좋겠는데, 저도 정말 기대되거든요. 그러니까 충분히 이미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충분히 심어줬고,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톤을 낮춰주면 어떨까 합니다.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.